고혈압과 당뇨병을 불러오는 수면무호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 삼본병원 신경과의 한선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병억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면무호흡이란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거나 호흡이 감소하면서 자주 깨는 증상을 수면 호흡장애, 수면무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낮 동안에 지나친 졸림이나 인지장애, 그리고 직장생활 같은 여러 가지 직업 능력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당뇨 같은 당 대사 이상 등을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고 했을 때 외부의 공기가 기도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비강과 그리고 구강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뒤에 후두와 기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후두 공간이 이렇게 통로가 넓게 열려 있어서 공기가 공기가 막힘 없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을 자게 되면은 우리가 누워 있게 되기 때문에 연구개라고 하죠. 부드러운 입천장부터 해가지고 혀도 근육이기 때문에 혀도 약간 뒤로 밀리게 되고, 이것들이 다 뒤로 밀리면서 후두 뒤쪽에 벽에 붙게 되면은 공기의 길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막히면 코골이가 있고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선생님? 제대로 숨이 안 쉬게 되고 코골이뿐만 아니라 두통 같은 증상도 발생하게 되고,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아침이라면 입안이 건조한 것도 수면 무호흡의 증상이고, 더 나아가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여러 가지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굉장히 피곤한 증상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을 중증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면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가 이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무호흡은 뭐냐면은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거를 한 번에 무호흡이라고 하게 되고요. 저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호흡보다 약 30% 이상 감소하면서 3% 이상의 산소 포화가 떨어지는 거를 저호흡이라고 하는데, 10초 이상의 무호흡과 저호흡이 몇 번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무호흡증이 중증도를 매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당 5번 이상 나오는 경우를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얘기하고 되고, 5번부터 15번 사이는 경도, 그리고 15번부터 30회까지는 중등도, 그리고 30회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증이게 되고, 이렇게 중등도 이상의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일상생활에 확연한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중증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이나 식사 중에도 졸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 환자 중에서 약 50% 정도가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다. 또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검사를 해보면은 한 수면 무호흡증이 약 30% 정도 동반된 경우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왜 고혈압과 연관이 있느냐 보시면은, 우리가 잘 때 뇌가 쉬면서 기본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각성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뇌가 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못 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혈관에 결국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관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더 혈압이 올라가는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되고, 심장 기능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가지고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고, 혈관에 이렇게 변성이 되니까 뇌로도 피가 제대로 못 가게 돼서 결국엔 뇌졸중도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 악순환이 결국 수면 무호흡증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AHI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고혈압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고, 또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 양압기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일정 압력의 공기를 계속 넣어줌으로써 그 기도가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치료를 CPAP이라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그 양압기 치료를 2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는 그 수축기 혈압이 거의 150 가까이 관찰되었지만, 양압기를 쓰고 나서는 거의 130 약간 초반대로 떨어지고, 특히 보시면은 야간 혈압이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는 140 이상 있었지만 치료 후에는 130 이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기 혈압도 양압기 치료 전에는
90 가까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 치료 후에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게 80까지 떨어졌고, 특히 야간 혈압을 봤을 때 그 양압기를 처방해 보니까 이제 75 이하로 아주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수면 무호흡증을 또 잘 치료했더니 오히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혈압도 안정적으로 이제 조절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뭐 당뇨병 진단 기준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정상은 이제 100 미만이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은 당뇨이고 그 중간은 여러 가지 뭐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나 내장 등 장애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뇌가 굉장히 부피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산소와 포도당 소모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제 봤을 때 반복적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되면은 뇌로 이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못 되게 되고 뇌에 어떤 변성이 발생해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렙틴이라고 해가지고 이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돼서 렙틴이 많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런 두 가지가 쌓이면서 혈당이 평소보다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이 돼가지고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지방의 비율이 또 증가하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혈당이 자꾸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또 악화되기도 하고 비만으로 이어지면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도 악화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혈당도 비정상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높게 평균적으로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잠이 들고 나서 자주 깨고 하면서 오히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무호흡증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잠에서 깰 때까지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혈당이 약 10에서 20 정도가 계속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지속되면은 고혈당이 계속 이제 점점 더 악화되는 거고 더 심각한 당뇨 질환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병욱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모두 다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